네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뭘 안 사야 되는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중 홍지연 위원님이 작성하신 리포트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다 알고 있죠? 어린이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웨딩타운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강의 내내 설명을 드렸던 일들이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자, 인구, 생산 인구죠. 그 다음번에 뭐죠? 생산성이죠. 그 다음번에 자본. 요 세 가지를 키우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안 올라가고, 잠재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되는데,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에서는 끝장났죠. 생산성도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잘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노동이 빠지는 게 워낙 커서 얼마나 올릴지 잘 모르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본인데요. 자본이 지금 제대로 배치되고 있느냐.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생산이 될 거냐. 심각한 문제죠. 이 위기에서 왜 인구는 줄어들었죠? 2014년 맥켄지 보고에서 지적했던 두 가지, 부동산과 교육비. 이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한 일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자본이라도 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단순히 주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ROE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들이 신한에서 10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낸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페이지만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꼭 신한증권 홈페이지에 가셔서 나머지 보고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잠재 성장률은 인구 자본 기술. 기술은 이제 생산성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데, 요게 1%, 10년 후에는 0%,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간다. 왜? 인구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인구를 늘려야 되고 자본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러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암울하다. 1위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이어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가격을 신나게 올리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채가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고 실질적으로 80%가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박살나는 거죠.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부채를 줄이지 못하죠. 그런데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해서 건설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줄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안 하면 결국은 돈 가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게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거죠. 어쨌든 그러지 않은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이 잘하고 있으니까 배울 건 배워야죠.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의 약 20%가 건설인 나라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올인하게 되고 건설을 키우려고 부동산을 올인하게 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든 성장률을 유지시켰던 지금의 형태들은 이제는 멈춰야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특히 금감위원장님은
부동산은 그만하고 주식하라고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자본 재배치가 잘못됐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을 보시자고요. 일본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높아요. 1.2명이에요. 우리는 0.65예요. 2배 높아요. 그런데도 난리가 나서 잘해서 지금 올렸어요. 출산율을. 왜 올랐냐? 라고 했더니 맥킨지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뭐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뭐 대비? 소득 대비. 그러니까 PIR 대비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죠. 애 낳죠.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비가 떨어졌죠. 왜? 저출산이라서 바뀐 거예요. 저출산이라서 웬만하면 대학 가고 취업하니까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병폐인 두 가지인 것들이 한계가 온다. 교육 쪽하고 부동산.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오고 그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빠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가 많이 줄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안 오르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인서울 다 하잖아요. 당연히 교육비는 지출 안 하죠. 이제 부동산 가격만 좀 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조금 달라지면 되죠. 자, 보시면 20년간 출산 장려 정책을 했고 사회 인프라 인식 개선을 했고 육아 공동 부담을 사회에서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을 낮췄고요. 교육을 낮췄습니다. 결국 우리도 옆에서 모범 답안을 풀었는데 우리가 이 길로 안 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미국 주식 하러 가면 됩니다. 자, 다행히 국내도 변화는 조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국내 투자하자. 그래서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40조입니다. 투자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몇 번씩 말씀드렸죠. 그게 분산형 전원으로 처음엔 LNG가 들어가야 되고 추후에는 SMR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원전 폐기물 법도 통과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딱 육성할 걸 보여줬어요. 자, 육성할 걸 보여줬으면 웬만하면 여기다 투자하면 됩니다. 자, 반도체, 2차전지, 뭐 미래차, 로봇, 수소, 원자력, 바이오 딱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안에서 투자하시고 웬만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은 반도체. 네, 반도체에 많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가 자본 재배치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위험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